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의 진짜 이유. 섹션 1. 오프닝. 임진왜란 관련 자료화면, 한양 불타는 장면 재현 영상.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왜군 선단이 나타납니다. 700척이 넘는 배, 15만 명이 넘는 군사. 조선이 건국된 이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의 침략이었습니다. 부산진성이 하루 만에 함락됩니다. 동래성이 사흘 만에 떨어집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일 만에 왜군이 한양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선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선조는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몰래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군이 아니라 조선 백성들이 자기 나라 궁궐을 태운 겁니다. 왜 백성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선조는 왜 도망쳤을까요? 오늘 임진왜란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선조의 진짜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선조를 욕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도 여전히 화가 난다면 그것도 당연합니다. 섹션 2. 선조는 누구인가? 방개 출신의 왕. 선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출신을 알아야 합니다. 선조는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방개 혈통인 하성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선조입니다. 하성군은 중종의 손자, 즉 명종의 조카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가장 가까운 반계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으로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반계 출신의 왕이라는 사실이 선조의 평생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인지,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그 불안감이 선조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조의 성격. 선조는 총명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했고 사서삼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경연에서 신하들과 논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신보다 능력 있는 신하를 보면 불안해했습니다. 공을 세운 신하를 칭찬하기보다 견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 오히려 선조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것이 선조라는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임진왜란 전 선조는 무엇을 했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은 오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200년간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평화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군사훈련이 해이해졌고 무기는 녹슬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군량미는 부족했습니다. 선조도 이 문제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일부 신하들이 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면 백성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을 겁니다. 전쟁 준비를 강하게 주장하는 신하가 너무 강해 보여서 그 신하의 세력이 커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섹션 3. 전쟁 발발, 20일 만에 한양이 위태롭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20일.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이 싸우다 전사합니다. 동네 부사 송상현이 성을 지키다 전사합니다.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조선군의 대응은 엉망이었습니다. 충주에서는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습니다. 탄금대에서의 전투.
신립은 패했고 탄금대에서 투신했습니다. 충주가 뚫리자 한양은 직접적인 위협에 놓였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불과 20일이 걸렸습니다. 200년 평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조, 파천을 결심하다. 충주 함락 소식이 한양에 전해진 건 4월 28일이었습니다. 왜군이 한양까지 오는데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찌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 한양을 지켜야 합니다. 왕이 도망치면 민심이 무너집니다. 다른 쪽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왕이 적에게 잡히면 끝입니다. 선조는 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그른 판단이었는지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밤중의 도주. 4월 29일 밤, 선조는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피란을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알리면 백성들이 막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도망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궁궐을 나온 선조 일행은 비를 맞으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건 아침이 됐을 때였습니다. 왕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경복궁에 불을 지른 사람들. 왕이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양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불탄 것은 장혜원과 형조였습니다. 노비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노비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태운 겁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불탔습니다. 창덕궁도 불탔습니다. 왜군이 태운 게 아닙니다. 조선 백성들이 자기 나라 궁궐을 태웠습니다. 그것이 당시 선조에 대한 민심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에게 버림받았다는 분노가 궁궐을 태우는 것으로 표출됐습니다. 섹션 4. 선조의 피란길. 개성에서 평양으로. 선조 일행은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평양까지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도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조는 또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의주로. 의주는 조선 땅의 끝이었습니다. 의주를 벗어나면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땅입니다.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하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조선 왕이 조선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께서 압록강을 건너시는 순간 조선은 끝입니다. 그 말에 선조는 의주에서 멈췄습니다. 의주에서 선조가 한 일. 선조가 의주에 있는 동안 조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조헌. 관군이 무너진 자리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싸웠습니다. 옥포, 한산도, 명량. 이순신은 연전연승했습니다. 의주에서 이 소식들을 들은 선조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했을까요? 실록에는 선조가 이순신의 활약 소식에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다. 선조가 의주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명나라는 망설였습니다. 조선이 외와 짜고 명나라를 치려는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선조는 사신을 계속 보내 설득했습니다.
결국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기로 합니다. 1593년 명나라 이여송이 이끄는 원군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선조가 도망친 것은 비겁한 행동이었지만 명나라 원군을 끌어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에 도움이 됐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섹션 5. 이순신과 선조의 갈등. 이순신의 활약.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옥포해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해전. 연속적인 승리로 왜군의 수로를 차단했습니다. 왜군은 육로로는 북상했지만 바다에서는 이순신에게 막혔습니다. 군량과 병력을 바다로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조선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을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조의 이순신 견제. 이순신이 승리를 거듭할수록 선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순신의 명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반면 선조는 도망친 왕으로 기억됐습니다. 선조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방계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의 불안감이 이순신을 향한 견제로 나타났습니다. 1597년 선조는 이순신을 체포합니다. 죄명은 왕명을 어기고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가 또다시 위기에 처한 순간에 선조는 가장 뛰어난 장수를 옥에 가뒀습니다. 원균이 대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순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순신의 복귀와 명량 대첩. 수군이 무너지자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직시켰습니다. 이순신이 돌아왔을 때 남은 배는 12척이었습니다. 왜군은 133척이었습니다. 1597년 9월 명량해협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12척 대 133척. 이순신은 이겼습니다. 명량대첩입니다. 인류해전 역사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거둔 승리 중 하나입니다. 선조는 이 승리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이순신이 또다시 자신보다 빛나는 것이 불편했을까요? 섹션 6. 선조의 귀환과 논공행상. 한양으로 돌아오다. 1593년 왜군이 물러나고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한양은 폐허였습니다. 경복궁은 불타서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선조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실록에는 선조가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망친 왕을 환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눈빛들이 많았습니다. 선조는 그 시선을 느꼈을 겁니다. 논공행상의 충격. 전쟁이 끝난 후 논공행상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공을 세웠는지 평가하고 상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병장들이 대거 제외됐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공신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누가 공신이 됐을까요? 선조를 따라 의주까지 피란간 신하들이 공신이 됐습니다. 도망갈 때 함께 간 사람들이 공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제외. 이 논공행상은 당시에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조를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의 최후 1598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노량해협으로 나아갑니다. 노량해전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총탄에 맞아 전사합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 전해집니다. 지금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이 죽었을 때 선조는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실록에는 선조가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전에 그토록 이순신을 견제하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니까요. 섹션 7 선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선조를 변호하는 시각. 선조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일부 역사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첫째, 파천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왕이 적에게 잡히면 나라의 정통성이 무너집니다. 피란하면서도 명나라 원군을 끌어들여 전쟁을 반전시켰습니다. 둘째, 전쟁 중에도 선조는 의병을 독려하고 명나라와 외교를 지속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가 선조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선조를 비판하는 시각. 선조에 대한 비판은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전쟁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도망치면서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셋째, 논공행상이 잘못됐습니다. 나라를 지킨 사람보다 자신을 따른 사람을 더 챙겼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넷째, 이순신을 옥에 가뒀습니다. 개인적인 질투심으로 가장 뛰어난 장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7천량 패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선조가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선조가 역사에 남긴 것. 선조는 1608년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 41년. 조선 역사에서 꽤 긴 재위 기간입니다. 선조의 재위 기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국토 전체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고 문화재가 불탔습니다. 경제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의 책임이 선조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년 평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자리는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무게입니다. 선조는 그 무게를 충분히 지지 못했습니다. 섹션 8 클로징. 오늘 우리는 선조의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도망친 왕, 이순신을 견제한 왕, 나라를 지킨 사람보다 자신을 따른 사람을 챙긴 왕, 하지만 동시에 명나라 원군을 끌어들인 왕, 41년간 나라를 유지한 왕. 선조는 영웅도 아니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자존심과 불안감을 가진 한 인간. 역사는 선조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조를 욕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 왕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구독 알림 CTA.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진왜란의 진짜 영웅들, 곽재우와 의병장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